안녕하세요. 라메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준 단계별로 풀어보기에서 문자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영상이 날아가 버려서 푸는 과정은 다시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문제와 작성한 코드를 한 번씩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ASCII 코드라는 문제인데요. ASCII 코드가 뭐냐면, 우리 컴퓨터의 CPU는 0과 1 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진수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런 0과 1의 나열 가지고 숫자를 나타낼 수도 있고 문자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타내는 방법은 그냥 숫자가 어떻게 나열이 되면 그걸 뭐 A라고 보겠다, B라고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되겠죠. 그런 약속 중에서 문자를 이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약속 중에 하나가 이 ASCII 코드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많이 쓰는 거고요. 요거는 위키피디아에 ASCII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페이지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 알파벳 A를 이진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나타내면 65다, B는 66이다, 이렇게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가 ASCII 코드 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 숫자 0에서 9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ASCII 코드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코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지금 작성해야 되는 코드는 어떤 코드냐면, 만약에 문자가 대문자 A면 뭘 출력해야 될까요? 65를 출력해야 됩니다. 왜냐면 ASCII 코드 값이 A가 들어올 때 10진법으로 65가 나오는 게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가 들어오면 소문자 A는 97이거든요. 그리고 뭐 숫자 0은 48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야 하겠지만, 이런 역할을 자바스크립트에서 해주는 그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이 스트링에 char code at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방금 짜려고 했던 코드를 자동으로 짜줍니다. 그런 내용의 메소드가 이거니까, 여기가 대문자 A면 그거에 대한 ASCII 코드 값을 리턴하는 그런 메소드니까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동작한다라는 걸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앞으로 도움이 되겠죠. 다음 문제는 숫자의 합입니다. 공백 없이 쓰여진 이 출력을 합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5는 여기 뒤에 있는 문자 열의 개수고, 이걸 5, 4, 3, 2, 1을 하나씩 따로 떼서 더하면 15가 나오는 그런 코드를 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얘가 문자 열이잖아요. 이건 중요한 개념인데, 문자 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배열도 끝에 열이 들어가죠. 그래서 문자 열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다는 거는, 문자 열은 그런 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코드를 짤 수 있다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여서 그렇고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소를 하나씩 떼서 문자 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해야 되는 코드는 받아온 문자 열을 하나씩 꺼내서 그걸 숫자로 바꾼 다음에 썸에 누적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했는데 이런 무언가 누적하는 코드를 짜야 된다. 그러면 이런 코드가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발을 밟는 걸 의식하고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알아서 밟고 균형을 잡죠. 생각을 해서 잡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이런 간단한 코드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바로 짤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은 알파벳 찾기. 알파벳 찾기는 여기서 문자열이 들어오면 그 문자열에 따라서 일단 코드를 보면서 문자열에 따라서 B가 처음에 등장했으면 B가 등장한 위치는 0번째잖아요. 이 첫 번째를 0번째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1번째, 2번째라고 생각을 하면 B는 0번째에 등장했는데 이 문자열이 의미하는 거는 처음부터 A가 처음으로 등장한 위치, B가 처음으로 등장한 위치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B가 처음으로 등장한 위치는 이 A, B, B의 0번째에 등장했다. A는 1번째, 첫 1 등장했다. 그리고 E는 A, B, C, D, E 자리고 E는 2번째에 등장했다. 이렇게 한 배열 같은 게 있고 여기에 차례대로 각각의 위치를 출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아까 아스키 코드를 공부를 했었죠. 여기 보면은 알파벳 소문자는 몇 개일까요? 총 26개입니다. A부터 G까지 그 26개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길이가 26인 answer array라는 걸 만들 겁니다. 그게 이 값을 출력하게 되는 값들을 가지고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배열의 0번째는 A, 1번째는 B 이렇게 약속을 할 겁니다. 그리고 answer array의 처음 초기 값은 마이너스 1로 둘 거예요. 왜냐면 이 답을 출력할 때 등장한 적이 없는 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B가 처음에 나오면 맨 처음 B가 나오죠. B가 나오면 answer array 1번째에다가 지금 등장한 인덱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answer array 1에다가 B가 0번째 등장했으니까 이 인덱스를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A가 나왔을 때는 A는 이 answer array의 0번째 위치해야 되니까 0번째라고 하고 현재 배열을 돌고 있는 인덱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B가 나왔을 때 answer array의 1번째, A가 나왔을 때 answer array의 0번째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B의 ASCII 코드 값은 98이죠. B는 그럼 98이란 소리인데 98을 1로 만들려면 97을 빼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는 97인데 ASCII 코드 값이 A를 0번째로 바꿔주려면 역시 97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오는 소문자에다가 97 나오는 소문자의 ASCII 코드 값에 97을 빼면 그 해당하는 배열의 인덱스가 나오는 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처음에 길이가 26인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을 마이너스 1로 처음에 채울 거예요. 그래서 answer array가 마이너스 1로 가득 찬 26개의 배열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포문을 돌면서 이 백준에 있는 문자를 하나씩 꺼낼 겁니다. 여기 하나 꺼내진 문자는 now 차에 들어가게 되고 이 now 차를 이용해서 이 answer array의 인덱스를 만들 겁니다. 이 now 소문자의 ASCII 코드 값에 97을 빼서 answer array의 인덱스를 만드는 그 코드죠. 그렇게 answer array의 인덱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answer array에 그 현재 등장한 인덱스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런 조건문은 왜 필요하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
여기 5가 지금 두 번 등장했는데 그러면 5가 지금 여기 5거든요. 그러면 0, 1, 2, 3, 4, 5인데 그래서 여기 처음 등장한 5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조건문을 넣지 않으면 여기 두 번째 등장했을 때 이 코드가 다시 실행돼서 얘가 6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던 원소만 넣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문이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출력하는 거는 answer array를 공백으로 구분해서 쭉 출력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process std out write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좀 더 직관적이긴 한데 이렇게 배열에다가 내가 출력할 answer라는 값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대신 얘가 좀 더 성능이 좋습니다. 굳이 얘는 불필요한 값을 저장할 변수 하나를 써서 메모리를 더 쓰게 되는데 얘는 그냥 지금 구한 값을 출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다음은 문자열 반복. 문자열 반복 문제는 문자열 S를 받은 다음에 반복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잘 읽어보시면 되고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문자열 A, B, C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숫자만큼 각 문자를 반복해서 추가한 문자열을 출력하면 됩니다. 여기 A가 여기 3이기 때문에 A 3번, B 3번, C 3번 하면 되고 요거는 이 문자가 5번이기 때문에 역슬래시 5번, H 5번, T 5번, P 5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입력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걸 R, 이걸 S라고 문제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RS array라는 것으로 요걸 각각 넣어줬고요. 넣어줄 때는 이건 R에 들어가고 이건 S에 들어가서 꺼내쓰기 좋게 하면 좋으니까 객체 형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RS로 이루어진 객체의 배열로 RS array를 만들어서 넣어주려고 했고요. RS array에다가 이렇게 R이 키값이 R인 거에 이 첫 번째 받은 거에 타입을 숫자로 바꿔서 넣어주고 두 번째는 문자열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어준 걸 꺼냈을 때 어떻게 꺼냈었냐면 여기 객체 구조분해 할당 문법을 사용해서 각 키값을 꺼내서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RS array i에는 이런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런 값이 들어있는데 객체로 이 객체의 키값을 이용해서 변수를 R이라는 변수와 S라는 변수를 할당하고 거기에 각각 3이라는 값을 R에 넣고 S라는 값을 ABC라는 값을 S에 넣고 싶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자주 사용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잘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맨 처음에 출력하려는 문자가 P이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P라고 정해줬고요. P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처음에 이 문자를 하나씩 꺼내기 위해서 A, B, C를 하나씩 꺼내주는 J라는 인덱스를 활용한 포문을 한번 돌아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R, J를 하게 되면 여기 A, B, C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각각 A, B, C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걸 몇 번 반복하면 되냐면 여기 R만큼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문은 R만큼 반복하는 포문이고 뭘 반복하냐면 이 문자를 출력해야 될 P에다가 이 R만큼 더해주면 되는 그런 코드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포문이 지금 3개나 돼서 많이 복잡하실 텐데 사실 하나씩 떼놓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앞에 있는 포문 한 개 쓰는 그 포문이 무의식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자전거를 타듯이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개, 3개가 되는 게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포문을 좀 더 연습을 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어 공부라는 문제입니다. 자, 단어 공부는 일단 입력은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받은 문자를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알파벳을 대문자로 출력하면 되는데 대문자로 출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문자나 대문자나 들어왔을 때 대문자로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대소문자 마음대로 들어오는 이 문자를 전부 다 대문자로 통일을 시켜주는 게 문제 푸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전부 다 통일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 각 문자를 하나씩 꺼내서 각 문자가 당 몇 번씩 등장했는지를 체크해 줄 겁니다. 여기 보면 S가 4번, I가 4번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가장 많이 등장한 게 4번인데 I랑 S랑 두 개의 문자가 가장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라서 물음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아닌 이 경우에는 G가 2번, A가 1번이기 때문에 대문자 G가 출력되게 되고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면은 먼저 첫 번째 포문이 하는 역할은 여기 있는 문자를 쭉 돌면서 각 문자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체크하는 객체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 객체에는 이 빈 객체가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문자를 하나씩 꺼내는데 꺼낼 때 이걸 대문자로 바꿔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대문자로 꺼내줍니다. 그럼 여기에 M, I, S, S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이 객체에서 이 M이라는 걸 참조했는데 그게 존재한다면 앞에서 등장한 적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개수를 하나 더 증가시켜주고, 만약에 등장한 적이 없었다, 여기 키값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면 처음 등장하는 거니까 그거의 등장 횟수를 1로 세팅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 포문을 돌게 되면 이 객체에 이 각각 문자가 몇 번씩 등장했는지를 저장하는 객체가 될 거고요. 그걸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먼저 가장 많이 등장한 문자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돌기 위해서 forIn이라는 문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객체에 있는 키값을 하나씩 꺼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키값을 꺼내주니까 EL에는 M, I, S, P가 들어오게 될 거고, 이 오브젝트에 이 키값을 사용해서 꺼내면 그 값이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I는 4개 있고 P는 1개 있다, 이런 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값을 구하는 코드를 짜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최대값을 저장하고 있을 변수를 만들고 그 최대값을 통해서 최대값을 계속 바꿔주면서 제일 큰 값을 구해줍니다. 그때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최대값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등장한 개수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등장한 문자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맥스 찰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현재 등장한 키값이 그 문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문자도 넣어줍니다. 최대값이 됐을 때요. 그리고 이제 duplicated는 어떤 거냐면 얘가 없을 때는 이제 duplicated 관련된 로직이 없을 때는 I랑 S가 지금 중복해서 4번 같이 등장했는데 중복한지 체크하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많이 등장했던 I가 정답으로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4번 등장했다면 중복이 됐으니까 물음표가 돼야겠죠. 그런 걸 처리하는 코드고요. 동작하는 방식은 먼저 최대값이 지금 체크하는 이 키값의 최대값이 현재 체크하는 거랑 똑같으면은 일단 중복이 됐다고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됐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코드가 끝이 난다면 중복이 됐다고 판단해서 물음표를 출력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최대로 많이 등장한 문자를 출력하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중복이 발생하면 중복을 체크하는데 만약 중복 발생한 것보다 더 큰 맥스 밸류가 등장한다면 다시 얘는 혼자서 가장 최대값을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을 다시 펄스로 바꿔줘서 이렇게 제대로 동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 되고요. 다음은 단어의 개수.
단어의 개수는 자바스크립트로 풀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현재 공백을 기준으로 문자를 만들어 단어의 개수를 구분한다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으로 스플릿 하면은 그 스플릿한 배열의 개수가 단어의 개수가 될 텐데요. 여기서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자를 맨 앞과 맨 뒤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만약에 맨 앞에 공백이 있는 이 경우에는 스플릿으로 나눈 거로 그 배열의 길이를 체크하면 맨 앞에 빈 문자열이 하나 등장해서 4개가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오답이죠. 그래서 그런 맨 앞과 맨 뒤에 공백이 있을 때 스플릿을 하면 빈 문자열이 나오는 걸 이용해서 한번 스플릿한 이 단어들을 쭉 체크하면서 단어의 길이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세고 0이라면 빈 문자열이라는 거기 때문에 세지 않아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빈 문자열은 생략하고 단어의 개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작성할 수 있는 코드고요.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공백의 개수를 세는데 맨 앞에 들어있는 공백과 맨 뒤에 있는 공백의 개수를 빼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수라는 문제입니다. 상수라는 문제는 두 가지 숫자를 받아서 이걸 뒤집은 다음에 두 수를 비교해서 출력하면 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이 숫자를 각각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숫자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나요? 그냥 뭐 비교 연산자를 써도 되지만 사실 사람이 실제로 비교를 할 때는 먼저 맨 처음에 있는 숫자를 비교해서 두 개가 맨 첫 번째 숫자가 큰 게 큰 수죠. 근데 만약에 맨 첫 번째 숫자가 같다면 그 두 번째 숫자가 큰 게 큰 수고 마지막 숫자까지 가야 뭐가 제일 큰 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맨 첫 번째 숫자부터 비교하는 게 사람이 비교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이걸 반대로 읽어서 큰 수라고 말하고 출력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앞에서부터 비교하는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비교하는 코드를 짜면 되겠죠. 그래서 4랑 3을 비교했을 때 4가 크기 때문에 7, 3, 4를 뒤집은 게 가장 큰 숫자고 그러면 7, 3, 4를 뒤집은 4, 3, 7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출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각각의 원소를 거꾸로 꺼내는 로직을 짜야겠죠. 그래서 항상 원소의 개수는 이 세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배열의 개수가 3개라서 이렇게 고정을 해서 거꾸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배열의 포문을 거꾸로 돌 때 이렇게 가장 큰 인덱스를 넣고 제일 작은 인덱스를 종료 조건으로 넣고 인덱스를 감소시켜주면 되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원소를 하나씩 꺼냅니다. A를 하나 꺼내고 A 원소 하나 꺼내고 B에 있는 원소 하나 꺼내는데 같은 인덱스를 바라보기 때문에 같은 자릿수를 의미하죠. 그때 A가 크면 이때 A가 크면 A가 더 큰 숫자고 이때 B가 크면 당연히 B가 더 큰 숫자죠. 근데 만약에 A랑 B랑 둘 다 같으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다음 포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숫자를 돌 수 있고 문제의 조건에서 두 수는 같지 않은 세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포문 안에서 하는 코드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A가 크다면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A를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734를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걸 뒤집은 숫자를 출력해야 되죠. 그래서 리버스 프린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해야 되는데 여기 중복된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함수로 빼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자열을 받으면 그걸 뒤집어서 출력해주는 함수고요. 하는 일은 똑같이 대단한 건 없고 출력할 문자를 빈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거꾸로 돌면서 만들어줍니다. 출력할 문자를. 그리고 그걸 출력하면 되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무조건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나머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푸는 좋은 방식이 좋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바스크립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 문자열로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이 문자를 뒤집습니다. 먼저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이 A가 현재 문자열인데 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배열처럼 쓸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완전한 어레이라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배열을 어레이라는 타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스프레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 문자열인 거를 아예 배열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 리버스라는 메소드를 쓸 수가 있고요. 똑같이 B도 리버스라는 메소드를 써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839237이었던 게 뒤집어져서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숫자로 바꿔줘야겠죠. 숫자로 바꿔주려면 이 배열을 다시 문자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배열을 문자열로 합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건 join이라는 메소드고요. 여기는 중간에 뭘로 구분할지를 넣는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이걸 만약에 하이픈 3개로 넣으면 이렇게 9 대시 3 이렇게 되게 되는데 지금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다 붙여버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면 938 732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문자로 쓸 게 아니라 숫자로 쓸 거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로 바꿔주면 숫자가 되게 되고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서 A가 크면 A를 출력하고 B가 크면 B를 출력한다. 이렇게 코드를 짜면 둘 중에 거꾸로 한 걸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메소드를 활용해서 배열 메소드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의도는 이렇게 풀라는 거지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니니까 요거를 잘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요거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이얼이라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문제를 잘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이라는 걸 입력하는데 2초가 걸리고 2는 3초, 4초, 5초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근데 여기 보면 밑에 알파벳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알파벳을 주어지면은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에 더하기 1을 해서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걸 쭉 누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W가 등장했으면 W는 여기 숫자 9인데 얘는 10초가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W가 입력됐을 땐 10초를 더해주고 다음에 A는 숫자가 2인데 이거 더하기 1 해서 3초가 걸리기 때문에 3을 더해줘서 여기 1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 문자마다 쭉 조건문을 추가해주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드는 생각은 A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A가 C보다 크고
C가 C보다 작으면 이때 3초를 더해주고 뭐 이렇게 코드를 쭉 적을 수 있겠죠. D보다 크고 F보다 작으면 4초. 근데 이렇게 쓰면 코드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W부터 거꾸로 시작하는 거예요. W보다 크면 C가 10초를 더하고 그게 W보다 크지 않고 T보다 크면 요걸 9를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줄여서 else를 사용하면 더 줄여서 쓸 수가 있죠. 요거를 잘 고민해 보시고 앞에 방법이랑 if문이랑 else if문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크로아티아 알파벳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인데 다 알파벳의 단어를 세야 되는데 여기 특별한 알파벳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A, B, C, D 이렇게 오면은 알파벳이 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크로아티아 알파벳이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오게 되면은 이거는 A랑 B 그리고 C랑 C 다음에 이 이퀄을 같은 문자로 보고 D 이렇게 같이 세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한, 둘, 셋, 넷, 다섯, 8개가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알파벳을 세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맨 처음에 이제 포문을 돌면서 각 문자를 하나씩 꺼냅니다. 그 꺼낼 때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그냥 한 개를 세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문자를 꺼내서 일단 한 개를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해줄 게 뭐냐면 지금 C가 등장을 하면은 그 다음 문자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 문자가 equal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코드가 지금 C이면 등장한 게 C면 그 다음 문자를 꺼내서 확인해 봐야 돼요. 다음 문자가 equal이나 마이너스면 그 다음 문자는 무시하고 포문을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인덱스를 지금 여기서 하나를 증가시키면 여기로 컨티뉴를 해서 돌아가서 여기 다시 1을 증가하기 때문에 next C를 실행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 인덱스를 하나 뛰어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열이 있으면 포문이 이거 하나 돌리고 이거 하나 돌리고 하다가 이거 C를 실행시켰을 때 이 코드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다음 거 얘가 equal이니까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켜서 지금 포문을 도는 i가 이건데 여기서 i를 1 증가시켜서 이걸로 바꾼 다음에 돌아가서 얘가 실행이 되면은 바로 2로 다시 여기가 초기화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C가 등장했을 때 그 다음 문자가 equal이나 마이너스면 하나 더 증가시켜서 이거 뛰어넘어라 이것까지 하나로 볼 거기 때문에 그런 뜻이고 다음에 뭐 L이나 S, G 다 마찬가지로 코드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3개짜리 문자가 있는데 여기서 먼저 D가 나오게 되면은 맨 처음에 뒤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하나 증가시키면 되고 이제 만약에 D 다음에 G가 오면 그 G 다음에 equal이 왔을 때 요거까지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자도 꺼낸 다음에 다음 문자가 G고 그 다음 문자가 equal이면 두 칸 띄워라 이렇게 코드를 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만약에 문자열이 A, B, C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A, B, C가 들어왔을 때 이 다음에 문자가 없는데 이런 조건을 달아주지 않는다면 이 C인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next C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C 다음에 배열은 원소가 없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거나 이상한 문자를 리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항상 ABC 다음에 ABC하고 그 다음 뒤에 문자가 있다는 걸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게
이렇게 되면 ABC가 마지막 문자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마지막 문자이기 때문에 만족시켜서 그냥 돌아가 버려서 포문이 끝나게 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또 하나하나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냥 코드가 많아서 그렇지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그룹 단어 체크라는 문제고요. 자, 이 문제의 입력은 이렇게 맨 처음에 그 문자의 개수를 입력받고 그 뒤에는 이 뒤에 인풋을 슬라이스해서 요것만 잘라서 넣도록 했습니다. 그룹 단어 체크 문제를 잘 보면은 이게 C가 한 번이라도 등장한 적이 있으면 뒤에는 C가 등장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한 번 등장했던 문자가 뒤에 연속하지 않고 등장하지 않았으면 걔는 그룹 단어다라는 게 조건인데요. 이 예제를 보면은 B가 한 번 등장했었는데 뒤에 연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한 번 더 등장하면 그룹 단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자고, 그룹 단어의 개수를 찾는 게 이 문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룹 단어를 찾으면 먼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등장했을 때 그 다음에 연속된 문자가 오면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연속된 문자는 와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자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앞에 문자와 다른 문자가 오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도 그룹 단어가 아닐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연속된 게 오면은 그룹 단어가 아닐 수 없잖아요. 연속된 건 괜찮으니까. 근데 연속된 게 오지 않았을 때 얘가 그룹 단어가 아닐 수 있는지 체크하면 되겠죠.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일단 앞에 등장한 적이 있는 건 등장한 적이 있다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앞에 문제에서 했던 객체에다가 체크를 해줄 거고요. 그 체크를 해서 맨 처음에 이제 포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해피에 대한 포문을 들어가기 전에 맨 첫 번째 지금 연속하고 있는 걸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하고 있는 H를 처음에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뒤에 H가 올 건지 뒤에 H 말고 다른 게 올 건지를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H를 처음에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H는 지금 등장했으니까 이 객체에다가 등장한 적이 있다고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단 그룹 단어라고 가정을 하고 포문을 들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처음 바로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이제 아까 말했던 연속하지 않는 경우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연속하는 경우는 그룹 단어니까. 그래서 연속하지 않을 때 만약에 연속하지 않는데 등장한 적이 있는 문자다. 예전에 등장한 적이 있다. 그러면 얘는 그룹 단어가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룹 단어가 아니라고 체크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등장한 적이 연속하지 않지만 등장한 적도 없다.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연속하는 문자, 이제 A와 P를 비교하기 위해서 A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비교해야 될 문자에. 그리고 이제 A를 이 객체에다가 넣어줍니다. 얘는 등장한 적이 있는 문자다. 이렇게 넣어주고 쭉 폼을 돌리면 문제가 풀리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쭉 폼을 다 돌았는데도 얘를 한 번도 실행시키지 않았다면 이건 그룹 단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세주고, 그게 아니라 그룹 단어가 펄스였으면, 이게 한 번이라도 실행된 적이 있으면 그룹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증가시켜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문자에 관련된 문제가 처음에 좀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근데 문자형 문제는 여러 코딩 테스트에서, 특히 카카오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자에 관련된 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데 우리 사람이 쓰는 문자를 쓰고 컴퓨터는 숫자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차이를 잘 이해하고 문제를 코드를 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도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꼭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